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자국 축구 대표팀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평소 제 채널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 내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을 일본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25일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담당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외신의 보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세이코 올림픽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아공의 도쿄올림픽 축구 예선전 보이콧은 사실이며 일본은 이에 대해 외무성과 후생 노동성의 대응을 통해 올림픽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남아공 측에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학수고대에 해온 올림픽을 절대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남아공의 보이콧 선언에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남아공의 보이콧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주 올림픽 선수단의 의료팀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휴스 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호주 선수들을 일본으로 데려가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계획대로 올림픽 참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일본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차라리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미 있는 도전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호주 역시 보이콧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콧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 특히 후쿠시마가 문제없다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약 34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도쿄올림픽을 가리켜 일명 일본 부흥 올림픽이라고 부를 만큼 올림픽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문제와 최근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타임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며 현재 중국 사태 또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발표가 의심스럽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전 일본인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인터뷰를 통해 본질은 일본이 투명하게 모든 위험성을 다 말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며 해외에서는 여전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등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 취재에 행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번 사태와 올림픽을 연관시키는 기사나 칼럼 등의 작성을 꺼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위험하다는 기사는 일본 내에서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올림픽 조직이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일본인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미디어에서 도쿄올림픽 개최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몹시 이상한 일이며 이는 대회 관계자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3일 일본의 니혼TV에서는 한 방송사 간부의 발언이 소개돼 화제인데요. 해당 간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중단하면 경제 손실이 얼마나 나올지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고 다그치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대회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일본 매스컴에 책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이겨내고 대회를 성공시킨다면 일본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직이 내부의 기류가 합리적 판단을 저해시켜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이유로 공무원은 증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간업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서도 일본 정부가 민간검사 회사에서의 검사를 맡고 지정된 국가검사소에서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즉 일본 정부는 검사자 수를 줄여 확진자 수를 줄이는 놀라운 방법으로 현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하쿠오 대학의 하루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현재 상황을 조기 확산기라고 하지만 이미 확산기에 접어들었으며 숨겨진 환자가 적어도 10,000단위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일본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과연 이런 소극적 대응이 올림픽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24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세계보건기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려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하니까요. 그 시작 날짜는 7월 24일이 아니라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은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개최지에서 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 아테네에서 일본으로 성화 이양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악재로 앞이 깜깜하고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것인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해외 방문객이 없이 허전하게 진행이 될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모르는 상황에서 성화를 채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민도 많지만 문제는 그리스가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일본인들과 7일간의 채화 행사를 북적북적 해야 하는지에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세계적인 악재로 입국 금지 조치를 받거나 여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도쿄올림픽 복싱 예선으로 요르단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카타르 항공의 거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는 수많은 일본 관계자들과 함께 성화 채화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화 채화 의식은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행사에만 해도 일본 올림픽 관계자 수십 명이 참가하면서 50여 분 이상 진행이 됩니다. 올림픽 위원장이 연설도 하고 대제사장 역을 맡은 그리스의 여배우가 태양빛을 모아서 성화봉에 불을 붙여서 기다리고 있는 일본인에게 성화를 전달하게 됩니다. 3월 12일에 이 채화 행사를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그리스 현지에서 봉송 행사를 일본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그리스 현지에서 이 행사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은 어차피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위험한 행사를 하느냐 라는 여론도 있고 7일간의 행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요. 결국 그리스올림픽위원회는 그리스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간구하겠다. 사람과 사람과의 성화 전달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피로스 카르팔로스 헬레니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그리스 건강위험관리회사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화봉송은 그리스의 수백 명이 성화봉송 주자들과 일본인들과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화가 주자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의 불꽃이 켜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그리스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은 그리스 보건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전 세계인들이 공포 상태에 있다 보니 일본인들과 성화를 채화하고 행사하고 봉송하는 일에 대해 민감한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 그리스의 사키스 바실리 릴레이 감독은 릴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 간의 접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달이 되지 않는 성화 봉송은 어떤 형식인지 말입니다. 또 문제는 어찌어찌해서 3월 19일에 성화가 일본에 도착하면 정말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세계적인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성화 도착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성화 봉송은 유명 인사들이 짧은 거리를 달리고 또 전달을 하면서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분위기를 띄우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상황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일본 국민들마저 두려워하고 있으니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당장 며칠 남지 않은 3월 12일에 그리스에서 성화 채화 행사도 지금 말이 많아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막상 3월 19일에 일본에 온다고 해도 엉망이 될 상황이니 정말 머리 아픕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일본 당국이 모든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연일 계속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에 일부 국가가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예선전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5일 시드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올림픽 선수단의 의료팀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휴스 국장은 최근 일본의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안전한 지역에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계획대로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전하면서도 휴스 국장은 쟁점은 앞으로 몇 주간 일본이 통제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는 진정한 시험 기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전에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선수를 일본으로 데려가는 게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의미 있는 도전일 수도 있다고 덧붙여 최종적으로 일본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시에는 도쿄올림픽의 참가 자체를 불참하는 강수까지 고려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같은 날 NHK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음 달 교토부 가메오카시에서 예정된 도쿄올림픽 축구 예선전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에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시모토 올림픽상은 정부로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며 외무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을 얻어 제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해 되려 일본 당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체계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도쿄올림픽의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남아공과 호주를 시작으로 행여 도쿄올림픽의 보이콧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까 언론에 최대한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는 등 단단히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마라톤 등 각종 대표 선발전이 축소되고 사전 점검격인 테스트 이벤트에 외국 선수들의 불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테스트 이벤트 등의 연기에 이어 올림픽의 원활한 진행을 돕게 될 자원봉사자 교육마저 3개월 미뤄진 것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인 개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림픽의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너무 태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이처럼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데에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상황이 꼭 그렇지만도 않아 일본 당국은 다시금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비교적 기온이 높은 국가에서도 꾸준하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기온이 26도에서 34도 안팎인 싱가포르, 대만, 태국, 호주 등에서도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림픽이 열리는 7월만을 기다려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만을 기다렸던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보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의혹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가 불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일본에게 짙은 암흑만이 드리워 보입니다. SNS 글이 일본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베의 대응을 비판한 내용인데요. 그래서는 아베의 지난 7년간 대응은 굉장히 간단하다. 재해재난이 일어날 경우 국민 앞에 나서지 않으므로 재해와 관련된 기억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경우 책임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 모두 잊어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회견도 열지 않는다. 조용하게 대응한다. 재해가 내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만 같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시선으로 보면 좋을 때는 앞에 나서고 나쁠 때는 뒤로 물러선다. 라는 경향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도 아닌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만 해당 글은 다른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게재되어 몇천 개가 넘는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물론 재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국가 지도자와 무관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에 손 놓아버린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국가적인 재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 정치권이 다사다난한 우리나라와 달리 세습 정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일본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에 대해 소극적인 일본 국민들은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불신율보다 높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불신율이 지지율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게재된 글에서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뿐일지도 모르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은 작지 않은데요. 과연 일본인들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요컨대 아베 지지자들의 기억력은 금붕어 수준이라는 것. 이런 사건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어느 나라 정치인도 예방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정치권을 비판하고 싶은 바보들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 할 일을 하며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주식마저 폭락하고 있어 아베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됐다. 아베 자체가 국가재해라는 걸 드디어 국민들도 깨달을 것 같다. 아베는 애드립이 약하니까 대신 대답하는 측근의 답변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어. 지금 뉴스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원상 회복하겠지.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 불명 폐렴은 아베 폐렴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총리의 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불리한 사실은 은폐 왜곡하고 자기는 도망쳐버리는 게 아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 하겠지. 이래도 총선 때가 되면 유권자 절반 이상이 반드시 기권해주기 때문 언제나처럼 현 정권이 압승할 게 뻔하고 선거 후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라고 하겠지. 무능한 총리와 내각이어도 영향이 없을 정도로 평화로웠구나. 무능한 일꾼보다 무능한 게으름뱅이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마스크를 중국에 기부하는 것과 중국인 출입을 막지 않는 걸 보면 아베도 무능한 일꾼이었어. 아베장의 악의는 없다고 생각해 아베장의 능력으로는 현재 120% 정도 쓰고 있지 않을까. 당사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0명의 죽음은 통계상 숫자일 뿐인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자 같아.